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정원을 돌로 꾸민 색다른 농가주택을 만나보시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건망증과 자주 혼동되는 초기 치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낙파놀이를 아시나요? 해마다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가 열리는 무주 두문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요즘 매일 더운 여름 얘기만 하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추석이 3주 남았습니다. 추석이 벌써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추석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벌써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과 역창구 또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모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예매가 꾸준하게 늘면서 전체 표의 80%를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현장에서 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표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역창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앞당겨서 오전 8시부터 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승차권 예매를 하기 시작하면 추석 준비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올해 직장인에게 예상되는 추석 경비를 물어봤더니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적게 쓸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요즘 들어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주머니에서 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도 많이 안 켜신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여름도 슬슬 지나가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벌써 어느새 모기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계절도 바뀌어가고 추석도 다가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벌써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자, 오늘 날씨도 궁금해집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해도 한낮에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어제부터 충북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동풍이 불면서는 습도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의 기세도 수그러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보다 뭉게구름이 떠 있는 날에 자외선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름이 20에서 50% 정도 떠 있을 때 자외선 양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나무 그늘에 있어도 자외선 노출량이 많으니까요.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혜정 씨도 한여름 동안에도 집 소개해 주시느라 정말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집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소도 키우시고, 호박 농사도 지으시고, 고추 농사까지 정말 하루가 바쁜 이 농촌 주택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농사 주택. 짓기도 사실 바쁠 텐데 그렇죠. 집을 좀 꾸밀 시간이 있나 싶어요. 집 꾸밀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요즘은 시기잖아요. 더더욱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어. 딱 그 시기인데요. 정말 새벽에 고추를 또 수확하시죠. 호박님을 또 말려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오후에 또 일과가 있으시죠. 소까지 키우시죠. 정말 이렇게 하루가 바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 애정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그 밭을 갈구는 곳에서요. 이것을 하나 발견해서 저는 아주 멋있게 가꾼 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마이 펜션. 한적한 농촌에 자리한 주황색 지붕의 벽돌집. 마당에는 갖가지 돌로, 집안에는 멋진 벽화로 장식한 집인데요. 돼지와 두꺼비를 비롯해 돌로 꾸민 특이한 정원이 있고, 농사짓는 주인장 부부가 직접 가꾼 아름다운 연못도 있습니다. 색다른 매력이 넘치는 시골집으로 함께 구경 가보실까요? 청주시 서원구 남일면.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논에선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울창한 산자락과 너른 들판 사이로 아담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이맨션 유혜정 리포터가 아침부터 비오듯 흐르는 땀을 씻어내며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이맨션에서 농가주택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순도 100%의 농가주택을 만나러 갑니다. 자, 지금 가보시죠. 와, 햇빛 봐. 푸른 하늘과 어울려 앞마당이 시원하게 펼쳐진 이 집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주인 이창수, 박점엽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은 그림 같은 집이라는 노랫말이 참 잘 어울리는 집인데요. 이 집은 10년 전 이창수 씨 부부가 농사짓던 논을 메워 신축한 집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총 대지 면적 6,942제곱미터로 2,100평이 좀 넘고요. 연면적 125.6제곱미터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입니다. 축사 1동, 창고 2동, 밭, 그리고 부부의 보금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다랗고 넓게 만든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저씨가 코끼리를 2마리를 갖다 놓고 석등도 많이 갖다 놓고 이는 돌은 덜해서 일하고 밭에 가로 붙이는 거 주워가지고 하나씩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쌓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 돼지도 있어요. 돼지는 우와. 복을 준다 해가지고 아. 또 돼지를 사다 놓은 거예요. 와, 또 올해가 황금 돼지잖아요. 한 번씩 가끔씩 나와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각정에는 우리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오면은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네, 누워서 낮잠 자면 네네 좋겠다. 낮잠도 많이 자요. 와, 저번에 보니까 진짜 돌도 많고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어머, 저 위에는요 두꺼비도 올라가 있는데요? 네, 두꺼비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여기 있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돌이 아니라 동물 모양 돌들이 있으니까. 돌로 장식한 정원을 구경하고 이제 주황빛 벽돌과 지붕이 인상적인 단층 주택 안을 구경할 차례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집에는 바깥 대문 안에 안 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낮은 담장이 마치 울타리처럼 집을 빙 둘러 감싸고 있네요. 진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요. 우와, 여기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우리 집이 나옵니다. 기대. 저희 집입니다. 와, 시원해.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거실이 넓네요. 네, 우리 아저씨가 거실은 넓게 했어요. 그 여기 풍경이 와 너무 멋있어요. 네. 요금도 짙고. 운동장만큼 넓은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음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데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바깥 풍경을 쏙 빼닮은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네요. 직접 벽화로 그려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구비구비 들어오니까 이렇게 멋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서 꾸준히 사셨던 거예요? 우리가 나무집 생활을 하다가 10년 전에 지은 거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첫 집인 거예요? 예, 예. 근데 길을 마침 내주는 바람에 이 논에다가 이 집을 짓게 됐어요. 그때는 엄청 기뻤죠. 우리 아버님은 첫 집에 대한 또 정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직접 또 참여해보고 싶으시고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안을 둬서 이 집을 만드셨어요? 이제 한 번 짓는 거니까 탄탄하게 지려고 콘크리트 옹벽을 쳐가지고 가생이 벽돌 돌려가지고 이렇게 졌기 때문에 2층을 올려도 사실은 괜찮다고 업자들이 그때 당시 했었어요. 옛날 방식대로 해서 거실 넓고 방 넓고 하면 뭐 거실이 그만이에요. 진짜 넓다는 네.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자, 일단 우리 아버지가 일일이 다 일단 구경을 시켜주셔야 제가 더 우와! 우와! 해서 놀랄 것 같은데 저희 집 구경 가볼까요? 가시지. 네. 10년 전 결혼 20년 만에 처음 지었다는 부부의 집. 소 키우고 밭농사 짓고 사는 부부의 순도 100% 농가주택을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햇살이 잘 내려앉은 넓은 마당에는 익어가는 장독대가 있고요. 토끼를 비롯해 갖가지 동물 모양의 석상과 흙 묻은 돌로 층층이 쌓아 올린 크고 작은 돌탑들이 정원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가득 쌓인 이 돌의 정체는 뭘까요? 다시 봐도 놀란 게 돌도 정말 많고 보니까 동물 모양의 돌들도 많은데 뭐 몇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 있고 사자석 등 두꺼비, 올빼미, 코끼리, 해태, 거북이. 거북이도 저기 있네요? 거북이도 조그만 거 있고 그래. 근데 이렇게 많은 돌들이 이 정원에 왜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씩 이렇게 처음에는 두꺼비만 했었어요. 두꺼비만 하다 보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동물 돌들뿐만 아니라 그냥 멋있는 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돌들은 다 어떻게 구해서 이렇게 전시하신 거예요? 돌밭을 샀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금방 갖고 오지는 못하잖아요. 장비가 이제 그쵸. 이동을 하기가. 그래서 한쪽 구덕지에서 싸놨다가 제가 이제 돌을 집을 짓고 하나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다시 가져온 거지. 가져오고 일부 또 얻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돌 박물관이 됐다가 정원이 됐다가 다양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돌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집 앞마당에는 동물 모양의 석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주인이 좋아하는 꽃과 사과나무를 비롯해 복숭아, 호두나무까지 가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유실수를 심었고요. 농사짓는 틈틈이 가꾼 정원은 이제 시골집을 남부럽지 않은 전원주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농가주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돛가가 대문 밖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수돛가에서 근처 일꾼들이 손을 씻고 간답니다. 돌로 꾸민 집 구경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풍경 진짜 멋있는데 어머. 세상에 여기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에? 또 이게 복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놓으면 좋다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게 두꺼비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끼리는 이렇게 등 돌아 있네요. 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앞으로 놨었어요. 그 인사하라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인사. 예. 그런데 이것도 또 풍수지리를 이렇게 어떻게 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는 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려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문 쪽으로 보고 네, 있는 게 더 네. 복을 들어오게 한다는 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고 길이래요. 그래서 높을 고에 길알기에서 길한 동물이다 뭐 이런 느낌의 뜻이 있대요. 그럼 뭐 자라나 올빼미는 왜 두신 거예요? 저것도 뭐 밤낮으로 뭐를 지켜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올빼미가 또 이렇게 밤에도 예. 이렇게 깨어있는 동물이니까. 저걸 그냥 우연찮게 갖다 놓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갖다 놨는데 실제로 그냥 마음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니까 네. 뭔가 이렇게 복이 오는 느낌이 드세요? 네네, 편해요, 그렇죠. 편해요. 편하죠. 그 10년 동안 무사고 네. 행복하게. 네.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 행복의 집 팻말도 있던데요, 어머니? 문패도 행복을 기원하며 돌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지은 집안 곳곳에는 젊은 시절 본인의 집 한 채를 갖고 싶었던 부부의 꿈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9년 전 이 마을 토박이었던 가난한 시골 총각이 부산 아가씨를 데려와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즘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일한 남편 덕분에 2마리였던 소는 50마리로 늘었고 살림도 늘었다고 합니다. 집 뒤 축사 앞에는 물이 고인 방죽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꽃을 구해 심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방죽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논에 썼는데 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돼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연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인터넷으로 연을 사다 이렇게 심게 돼서 지금 꽃이 한 뭐 1년에 한 3, 400개씩 펴요. 하얀 연꽃들이 이렇게 펴 있는 거 보니까 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땀이 많이 나면 냉장고에서 이거 맥주 하나 탁 가져가서 따가지고 연꽃 쳐다보면서 마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캔맥주 탁 네. 따는 그 소리에 네. 이 시원한 바람에 또 예쁜 연꽃을 보고 와, 이 시간이 제일 일일 것 같은데. 축사에서 똥내도 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마시면 행복해요. 지금 저는 방송이어서 이렇게 다른 음료를 주셨지만 요거 하나 딱 먹으면 와, 진짜 행복하겠어요. 네, 그렇죠? 행복해요. 아, 좋겠다. 매일매일 소를 키우고 밭농사도 짓는 농촌의 하루 일과는 바쁘고 힘들지만 집을 지은 지 언 10년. 튼튼한 집에서 키운 소들이 부지런히 새끼를 늘리고 자식들도 잘 커서 뿌듯한 지금. 이창수, 박정엽 씨 부부에게는 이렇게 고맙고 소중한 집이 없다고 합니다. 일손이 쉴 때면 틈나는 대로 돌로 집을 꾸미고 정원에 풀을 뽑는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화려하지 않고 다소 투박해 보이는 집이지만 이 마을에서는 가장 예쁜 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네요. 농사를 직접 지으시잖아요. 지으시면서 이렇게 농가주택에 사시는 건데 가장 편안한 점은 뭐가 있고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안에 들어가면 뭐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하니까 편하고 불편한 점이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질 당시는 이 계단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런 걸 적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층고를 이렇게 낮춰서 예. 이동성이 편하게 했으면 예, 좋겠다. 예. 오, 그것도 괜찮네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창고가 좀 넓어야 되겠다. 다용도실. 그러면은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재놓고 바깥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거기 하나가 불만이 조금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골에서는 집을 짓더라도 다용도실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두 분이 실제로 농사를 지시면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경험에 묻어나올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또 농사 잘 되시면서 이 집에서 행복하시길 혜정이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집들이 농촌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농가주택은 농사짓기 편리하고 살기 편한 집이어야겠죠.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소박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담은 집 어떠셨나요? 우리가 꿈꾸던 순동 100% 농가주택 바이 멘션. 네, 오늘 마지막에 포즈가 제일 멋지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돌로 꾸민 정원의 그런 집을 봤습니다. 아니 거의 돌로 동물원을 차리셨는데 그러니까요. 뭐 세상에 토끼에 뭐 없는 게 코끼리까지 두꺼비. 저는 그 생각보다 너무 정교해서 놀랐고요. 역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풍수지리에도 관심이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그 풍수지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뭐 돌로 정원을 가꿔야겠다 뭐 생각하신 건 아니시래요. 근데 네네. 우연히 돌밭을 개간하다가 멋있는 돌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걸 집에다 갖다 두니까 또 우연히 계속 좋은 돌만 있으면 집에 가져다 주시면서 이렇게 탑을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웃집에서도 돌을 막 가져다 주시네요. 여긴 돌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끼 같은 석상 있으면 좋겠다. 토끼, 거북이, 코끼리 정말 하나의 동물원이 생겼는데요. 이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물원은 굳이 안 가셔도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늘 이렇게 동물을 네네. 볼 수 있는 집, 아버님만의 동물원을 정원에 꾸미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쉴 때 또 사각정에서 감상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저기 밭에서 나온 그 돌로 이렇게 동물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재활용의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주 멋진 집. 그래도 어쨌든 집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걸 저렇게 해서 꾸며 놓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집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온 집인데요. 정말 농사 짓는 분이 사시는 진짜 농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에 보면은 정원도 예쁘고 마당에 사각정이나 또 돌테이블까지 농사 짓다가 힘드시면 여기서 쉬시기도 하고요. 네네. 봄, 가을에는요 손님까지 찾아오셔서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저렇게 큰 집 지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은 성공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 성공하셔서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머님이 아이고 성공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좋은 집에서 그냥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성공이 아닐까 생각하신다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배우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두 분 집 보면서 정말 그 마음 편안하게 놀러 가서 그냥 정말 구경도 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돌로 꾸민 특색 있는 농가주택을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집 주변의 집들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네, 저희 Y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주소가 짜잔 나갑니다. 네네. 여기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맨션 유튜브 단독 채널 들어오셔서요. 그동안 나왔던 집 구경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어떤 집을 또 구경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우리 유지영 리포터 감사드리겠고 잠시 후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지은 집 또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농가주택, 2번 유리 온실, 3번 트리하우스, 4번 펜트하우스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뭐 보기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농사하면은 뭐 하나 보입니다. 네, 너무 오늘 쉽죠?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퀴즈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텃밭 농사부터 시작해서 베란다 농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주말 농장 요즘 네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장 경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농작물을 직접 키워 보셨거나 네. 아니면 간접 경험하신 분, 예, 뭐 주변 이야기도 좋고요.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주말 농장 엄청나게 또 그러니까요. 유행했던 적도 네네. 있고 도심에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진 같은 것까지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네.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1시간쯤 후에 돌아오니까 집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가보니 국 냄비가 까맣게 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국을 데우려고 올려놓은 걸 깜빡 잊고 나가신 거죠.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현관 번호키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연세도 아직 60밖에 안 되셨는데 어머니께 벌써 치매가 온 건 아니겠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게 참
나한테 또 내 부모님께는 안 생기길 바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다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도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초기 치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미담 요양병원의 이중기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험들은 뭐 그 이상의 경험들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치매 같기도 하고 건망증 같기도 하다라는 거. 초기 치매 그리고 건망증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차이가 뭘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신 사례처럼 네네. 약속이나 할 일을 깜빡하거나 리모컨 그리고 핸드폰 같은 물건을 둔 곳이 생각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는다든지 또한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순간 생각나지 않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건망증을 경험하면은 이제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건망증과 이런 치매의 증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뒤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떠올라서 물건을 찾으면 건망증, 전혀 기억이 없거나 힌트도 떠오르지 않아서 끝끝내 물건을 찾지 못하면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망증은 깜빡하더라도 최근 중요한 사건은 기억을 한다거나 힌트를 주면 세세한 내용까지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건망증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 역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망증은 기억력 저하가 이제 실제로 있기보다는 어떤 불안, 우울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뇌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주 나타나면서 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좀 마음이 편해지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망증이나 주관적 기억 장애를 자주 호소하신다면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네. 문제가 되는 기억력 저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건망증과 구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초기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는 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옛날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가족들이랑 모였거나 아니면 어떤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여행을 가는 사실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예, 예.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고 세세한 내용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억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망증과 달리 힌트를 줘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억력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기억력 문제로 일상생활의 변화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치매를 의심해보고 네.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외에도 이제 물건이나 사물의 이름을 보고도 이름이 이제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가까운 곳이나 이제 자주 가는 곳 이런 곳에서 길을 잃거나 그리고 핸드폰이나 뭐 전자레인지 그리고 네. 리모컨과 같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도구나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예전과 같이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시간이나 날짜 이런 걸 헷갈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증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나 어떤 나이나 학력 그리고 살아온 생활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의 상태와 현재 얼마나 달라져 있느냐 이런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네, 기억력을 잃어간다는 게 참 네. 슬픈 일이기도 한데 혹시 네. 그럼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네, 앞에서 이제 기억력 저하가 치매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장 흔한 치매이고 가장 많은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 증상이 기억력 저하, 특히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같은 다양한 치매 유형이 존재하면서 유형에 따라서 초기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치매 유형이 많군요. 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많은 혈관성 치매의 경우 팔다리 마비나 발음 이상, 안면 마비, 어지러움, 쓰러짐과 같은 뇌졸중 증상을 보였다거나 네. 뇌졸중을 앓았던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의 한 분류 중에 하나인 피지라 혈관성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건망증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 이제 주간에도 헛것을 보는 생생한 환시를 호소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밤에 잠꼬대가 늘어나는 것 역시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와 비슷한 파킨슨병 치매의 경우 종종 걸음, 손떨림, 보행 이상, 구분 장애, 무표정과 같은 파킨슨병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두축두 치매의 경우 예전과 다르게 화를 자주 낸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상황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런 성격 변화, 행동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문법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말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 일단은 이제 검사를 정확하게 받는 게 좋겠죠? 네. 앞에서처럼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인지기능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렇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아니야. 옛날 일은 다 기억하시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부정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치매라는 질병, 요 단어 자체에 겁을 먹어서 정확한 검사를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고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좋아지는 치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미루기보다는 일찍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이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치매가 걸리면 어떤 검사를 주로 받는 건가요? 네, 치매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MMSE,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검사로 병원이나 의원 또는 보건소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건강검진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으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 성별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30점 만점에 18점을 맞았다고 낙심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25점을 맞았다고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시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거나 또 작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선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세한 신경심리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또한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감별 진단을 위한 뇌영상 검사와 혈액검사 이런 검사비 일부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처럼 치매는 이제 1차 선별검사를 통해서 2차 자세한 신경심리검사와 전문의와의 진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매를 감별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뇌영상 검사나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하는 그 방법 유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초기 치매 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뭐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나 병원 외래에서 치매가 의심된다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만나보면은 실제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이거나 노화로 인한 건망증 그리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치매 유사 증상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기억력 감퇴를 호소해서 검사하는 경우 건강한 노인들과 차이가 없고 정상 노화인 경우가 반 이상이며 또 나머지의 반 이상이 경도인지 장애이고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도 인지장애란 무엇인가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장애를 호소하시는 분을 진료하는 경우에 양성 건망증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성 건망증은 본인은 기억 장애를 호소하지만은 객관적인 신경심리 검사를 했을 때 네. 객관적인 어떤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정상 노인 수준으로 나타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는 본인도 이런 주관적인 기억력 장애나 건망증을 느끼면서 또한 이런 신경심리 검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서 치매로 진단되기는 아직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네, 이 양성 건망증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노화의 어떤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일 텐데 경도 인지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경도 인지 장애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분들은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어떤 이런 특정 질환이나 이런 진단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상태를 포괄하는 표현하는 개념이라서 경도인지 장애가 반드시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 안에 이제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 신체 질환, 뭐 영양 및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는 이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네.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다시 정상이 되기도 하고 네. 일부 환자는 경도인지 장애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도인지장애의 10%는 1년 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6년 내에서는 약 80% 정도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 정상 노인군에 비해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높은 치매 발생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으면 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으면은 이렇게 겁을 먹기 쉬운데 겁을 먹기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관리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첫째로는 이런 치매 안심센터나 치매 전문병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인지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특히 기억력 장애를 느끼면은 이렇게 불안감이 증가하셔가지고 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많은데 이런 불안감이나 불면증, 이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기억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저희 이런 전문기관에 맡기시고 마음 편히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 관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음주 같은 경우 기억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나이가 들수록 술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금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겠죠. 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교 생활, 봉사활동, 근로활동 이런 사회생활의 참여 역시 치매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인지훈련, 즉 머리를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치매가 될 수 있는 원인 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원인 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특히 머리를 다치면은 또 인지 기능의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울증 같은 경우 치매의 유사 증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치매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고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이런 증상 등을 느끼시는 분들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 어르신들께서 치매를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료 현장에서 막상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해보면은 정말 이제 치매로 진단이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치매가 아닌 단순 건망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저희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적절한 평가 진단을 받으시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요즘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속 편히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제 우스갯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비상금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으면 건망증이고 비상금 자체를 돋는 거를 까먹었으면 치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치매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게 가장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네. 꼭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심되시면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기 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정 리포터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낙화놀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불꽃놀이다 해서 아마 TV 화면 통해서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북 무주의 두문마을에서 이 낙화놀이가 항상 재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조상들도 불꽃놀이를 즐겼을까? 과연 어떻게 즐겼을까? 궁금해하신 네.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두문마을의 아름다운 여름밤 함께 떠나보시죠. 그 옛날 선비들의 풍류와 멋이 담겨 있는 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낙화놀이를 아시나요? 너무 환상적이고요.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동화 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주의 여름밤을 아름답게 물들인 불꽃을 따라 낙화놀이 즐기러 함께 가보시죠. 안성면 두문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특별한 꽃을 찾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꽃이 지금 너무 예쁘죠? 땀이 맞춰서 뭐야 거기서? 고라니 다 봤네. 아니 선생님 오늘 낙화놀이 한다고 해서 왔는데 꽃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따 저녁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꽃이 탁탁 튀어가면서 꽃이 막 떨어질 거예요. 탁 떠요? 예. 꽃이? 그럼 선생님 꽃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 아래 내려가면 체험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여기 네, 꽃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지금 제가 잘못 봤나? 뭔가 눈 씻고 찾아봐도 꽃이 안 보이는데? 이게 꽃이에요. 낙화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꽃이 팡팡팡팡 튀어요. 그래서 꽃이에요 이게. 낙화놀이를 이루는 낙화봉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에서 직접 구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낸답니다. 지금 이거 손에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쑥이에요. 쑥. 쑥을 말려서 도구통에다 팡팡 쪄서 이렇게 비비면은 구수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심지를 박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완전 쑥뜸 냄새가 나요. 누워서 뜸 한번 놓고 싶은데. 여기다 소원을 쓰시야 우리가 심지를 비비지요. 소원이라는 말에 고민 들어간 지은 리포터.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데요. 과연 어떤 소원을 적었을까요? 이야, 생각지도 못한 소원인데요. 아 저 진짜 정성 담았는데 이거 열심히 만들면 이거 이루어지겠죠? 이걸 만들어서 불을 당겨서 이렇게 꽃을 피우면은 1등 하실 거예요. 1등 될 것 같죠? 안 되면 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소원도 빌었겠다. 이제 한 집 위로 쑥가루와 이것을 올려주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거 위에 뿌리시는 게 뭐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요것이 불이 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소금이 튀잖아. 뜨거우면 막 튄 게 이름 튀면서 막 불꽃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지를 올리고 김밥 말듯 돌돌돌 말아줍니다. 마무리는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맞잡은 두 가닥을 정성껏 꼬아주면 끝.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소원 낙화봉 완성입니다. 체험장 밖을 나서니 그야말로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자리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배고픈 지은 리포터, 손은 눈보다 빠르다 했던가요?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그만 먹고 대답부터 합시다. 근데 너무 맛있다. 알고 계셨나 봐요, 원래 낙하놀이를. 지인이 우연치 않게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자연이 좋아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미리 왔어요. 얼른 오세요. 너무 화기애애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낙화놀이는 많이 와보셨나 봐요. 꽃이 떨어지는 낙화로 알았거든요. 근데 불꽃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구나. 그러면 불꽃을 보려면은 우선 마음의 불꽃부터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막걸리를 먹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꽃을 위하여! 본격적인 축제를 알리는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곳 두문마을에선 12년 전부터 낙화놀이를 재현해 오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서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낙하놀이가 시작이 됐는데 낙향한 선비들이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 나 7살째 어릴 때 본 것이 왜냐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그것이 뇌리에 떠나지를 않아.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게. 드디어 마을에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낙화놀이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지은 씨도 열심히 만들었던 낙화봉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 이거 낙화봉에 제 소원 써가지고 지금 가져왔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뭐 불을 붙이는 건가요? 예. 저 이거 소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불을 붙여봅니다. 많이 이루셨어요? 예, 아들 딸 결혼 다 시키고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잔잔한 물 위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낙화봉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떨어질 낙의 불화. 이름 그대로 흩날리는 불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낙화놀이는 마치 불꽃이 춤을 추듯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죠. 옛날 불꽃 축제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너무 환상적이고요.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눈앞에 펼쳐진 선물 같은 풍경에 너도 나도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이 불꽃을 바라보며 다들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너무 아름답고 되게 어디 무슨 동화 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대박 기원 썼습니다.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불꽃놀이와 다르게 오래오래 타오르는 낙화불꽃은 마음 깊이 묵혀둔 고민마저 태워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낙화놀이를 처음 보는데 보니까 뭔가 황홀해지고 가만히 말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선조들의 그 지혜와 이 아름다움, 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은은한 불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낙화놀이. 두문마을 낙화놀이 불꽃에 여러분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꼭 이루어질 겁니다. 네. 저도 이게 실제로는 본 적이 없고 사실 화면 통해서만 그러니까요. 몇 번 봤는데요. 정말 현대 불꽃놀이 슈 이것과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요? 너무 네. 저기 성대모사. 네, 이게 밤하늘에 마치 그 꽃잎이 막 흩날리는 맞아요. 것 같이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운치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물 위의 불꽃이랑 그 물에 비친 불꽃.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 예뻐가지고 넋놓고 보게 되는데 네. 정말 진기한 체험 잘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지은 집 또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을 이르는 말이었는데요. 네네. 정답은 1번 농가주택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6991님, 9033님 축하드립니다. 네. 좀 살펴볼까요? 6991님. 네, 쉴 틈 없을 정도로 바쁜 게 시골살이랍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스트레스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도 시골살이랍니다 하시면서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씀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와닿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9034님은요. 길게 보내셨는데 2년 전 온 가족이 아파트에서 텃밭 가꾸기 했었는데 열평이 큰 줄 몰랐다고 처음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여름 휴가를 지내고 온 날 그 이후로 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풀이 너무 크게 자라서 텃밭에 키우던 방울토마토, 고추 조금 따먹고 감자, 고구마는 만족할 만했습니다. 텃밭 농사 가죽 중에 이제 말 꺼내는 이 없었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시는데 네. 아이고 그래도 뭐 고생하시면서 한번 추억을 그러니까요. 또 쌓으셨으니까요. 예. 네. 자, 저희가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혹시 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음식점 갔을 때 불편하셨던 경우도 맞아요. 다들 있을 텐데 청주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친화 음식점을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길 희망하는 식당을 조사를 거쳐서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10곳을 선정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고요. 네네. 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경사로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식점 6곳을 포함해서 총 16개 식당이 장애인 친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청주시에만 해도 등록된 장애인 수가 4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친화적인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예고해 드릴게요. 네. 현악기의 여신이라 불리는 바이올린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신발금 선임과 매년 청주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주는 청주 문화재 야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일은 이렇게 문화와 함께 만나는 아침 메뉴로 또 꾸미는 수요일입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